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한글 기출문제를 2020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2년 7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할 때 그 이름과 파일을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경로는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방이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주기적으로 저장하시고 답안 전송을 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 특별히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기본 글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색상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빨강, 파랑, 노랑이라고 하는 이름 똑 떨어지는 아이를 잘 선택하셔야 되겠죠? 용지의 여백이 지정되어 있군요. 왼쪽과 오른쪽은 11, 위쪽과 아래쪽, 머릿말 꼬릿말은 10이라고 지정되어 있으니까 잘 맞춰서 세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림을 삽입하실 때는 문서 안에 ITQ 안에 픽처라고 하는 폴더 있으니까 그 안에서 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페이지를 만드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페이지는 문제 1번과 2번, 두 번째 페이지는 문제 3번과 4번을 배치합니다. 번호를 입력하면 되는데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번호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4번 문제의 경우에는 도형들이 모여있는 친구인데요. 여기에서는 묶기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0점 처리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개체를 이동하거나 할 때 개체 묶기를 하신 분들은 꼭 풀어주시기를 권합니다. 그럼 용지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3장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에는 번호가 있었고요. 세 번째 페이지는 번호가 없었죠. 여백도 맞춰주도록 할게요. 단축키 F7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편집 용지로 뜹니다. 메뉴에서는 쪼개 편집 용지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용지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A4에 세로로 서 있는 종이가 맞습니다. 여백이 다르니까 그 값들을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위쪽, 아래쪽, 머리말, 꼬릿말은 10이고요. 왼쪽과 오른쪽의 경우에는 11입니다.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탭키 눌러가면서 값을 입력을 해주세요. 정확히 입력된 거 확인하시고 설정하시게 되면 여백이 이렇게 좁아진 게 확인이 될 거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1번 엔터 치고 2번 엔터 치고 공간을 좀 확보했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3번 엔터 치고 4번 엔터 쳐서 공간 확보했습니다. 컨트롤 엔터 치셔서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까지 만들었습니다. 다시 첫 번째 페이지로 돌아와서 첫 번째 문제인 스타일을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 보시게 되면 출력 형태가 보일 거예요. 쭈루룩 입력한 다음에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되겠죠. 1이라고 번호 새겨놓은 곳 아래쪽에다가 커서 두시고 타이핑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이 끝나고 나면 끝자락에 끝나는 단어들이 달라 보일 텐데요. 아직은 스타일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입력한 친구들을 몽땅 다 블럭 잡을 거고요. 거기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스타일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스타일을 선택을 하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스타일 사이언스라고 하는 친구를 추가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왼쪽 하단에 있는 더하기 단추 누르시고요. 스타일의 이름을 사이언스라고 주시면 되겠네요. 이름이 영문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영문 이름으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문단의 모양은 왼쪽 옆에 그리고 문단의 아래 간격 넣어라 라고 되어 있네요. 문단 모양이라고 하는 단추 누르고 들어가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백을 주시면 되겠죠. 설정하고 나오게 되면 문단 모양은 끝났고요. 글자 모양에 대해서 한글과 영문에 대해서 글꼴이 다르군요. 하지만 크기와 장평, 자가는 똑같으니까 일단 글자 모양에서는 숫자 값들 먼저 맞춰두도록 할게요. 크기는 10 맞고요. 장평은 95입니다. 자가는 5라고 해서 숫자 값들을 먼저 맞춰주신 다음에 언어를 나중에 수정하도록 하죠. 한글의 경우에는 굴림이라고 했으니까 굴림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언어를 다시 영문으로 바꿔서 영문의 경우에는 궁서라고 했네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글꼴을 맞춰주시게 되면 어떤 때에다도 장평은 95, 자가는 5라고 값을 통일되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설정하시고 없던 거 추가하시고 블록 잡았던 거 그대로 설정되게 나오시면
결과물과 똑같이 of로 끝나고 현으로 끝나는 게 똑같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표를 만드는 문제이고요. 그 표를 기반으로 해서 차트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표에서 오타가 나게 되면 차트도 덩달아서 같이 오류가 나니까요. 꼭 오타 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번 밑에다가 커서를 둘 거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표를 만들 겁니다. 표, 몇 줄에 몇 칸인지 숫자를 세어보시면 되겠죠? 줄수는 현재 5개의 줄이고요. 칸은 6개의 칸이로군요. 5줄에 6칸 만들기. 데이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다 입력하고 나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들을 하나하나 맞춰주시면 되겠죠? 표 전체에 있는 글꼴은 궁서의 10입니다. 얘들아 라고 몽땅 블럭을 잡으셔서 글꼴, 궁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크기도 맞춰주시면 되겠죠? 정렬은 문자는 가운데 숫자는 오른쪽이라고 했으니까 결과값이 나오는 이 합계 부분도 다 오른쪽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글자들은 일단 몽땅 다 가운데다가 정렬을 해 놓을 거고요. 숫자들이 나올 친구들은 몽땅 다 오른쪽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의 색깔이 노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문제지를 받으시면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처럼 컬러로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색깔이 들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건 요만큼이 회색으로 보일 테니까 범위를 정확하게 잘 잡으셔서 색깔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표 작업을 하고 있으면 위쪽에 표 도구가 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색깔은 영문으로 컬러 C라고 바로 단축키를 이용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편하게 작업하세요. 색깔은 면의 색깔을 노랑으로 할 겁니다. 라고 노랑. 아니면 아래쪽에도 노랑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죠? 이름 똑 떨어지는 노랑. 이 친구로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합계를 구하십시오까지 일단 먼저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구석에 있는 친구는 하지 마세요 라고 X표 쳐져 있으니까 이 친구 빼고 나머지 부분만 합계를 내주시면 되겠죠? 2017년도부터 20년도까지의 데이터들을 아래쪽에 합계 내겠습니다 라고 전체 블록을 잘 잡으시고요. 블록 잡은 곳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블록 잡은 곳에 계산하겠습니다. 블록 계산식 합계를 구할 거예요. 블록 합계라고 하시게 되면 합계가 바로 구해지는군요. 캡션 기능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건 표에 대한 제목을 이름표 붙여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냥 바로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표를 테두리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렇게 네모난 머시기가 잡혀요 라고 하는 화살표 보이시죠? 콩 찍으시게 되면 이렇게 표 전체를 잡으셨고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캡션을 넣으실 수 있을 거예요. 캡션 넣기라고 뿅 찍게 되면 표 1이라고 하는 이름표가 붙을 텐데요. 저희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름으로 바꿔 끼겠습니다. 첫 번째 지시사항에 보시게 되면 표뿐만 아니라 캡션도 궁서의 10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만들어진 이 캡션에 대해서 글꼴 맞춰주셔야 되겠네요. 오른쪽 끝자락에 있으니까 오른쪽 정렬해 주시면 되겠고요. 위쪽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서식에서는 없군요. 그렇다면 서식에서 찾을 수 없는 건 표한테 직접 부탁하시면 되겠죠? 표를 한번 콩 찍으시게 되면 전체 덩어리가 선택됐어요 라는 뜻이었고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개체의 속성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백 캡션이라고 하는 요 동네에 가셔서 캡션이 아래쪽에 달려있는 걸 위쪽으로 올리고 싶은 거죠. 위입니다 라고 설정하시게 되면 캡션이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선의 모양은 출력 형태를 보시고 굵어 보이는 거, 두 줄자루로 보이는 거, 대각선이 있는 거 맞춰주시면 되겠죠. 몽땅 다 블럭을 잡으셔서 역시 표에 대해서 그 표의 선의 모양을 찾으실 수도 있겠지만 라인이라고 하는 단축키 L 쓰시게 되면 대화창 바로 뜹니다. 선의 굵기를 두껍게 바깥쪽 넣도록 하겠습니다. 0.5 정도 잡아볼까요? 어디가요? 바깥쪽이요 라고 하면 굵어지는 거 확인되시죠? 설정하고 나와보시면 굵어진 게 눈에 보일 겁니다. 제목 부분들은 두 줄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줬으니까요. 제목 부분들만 쪼로록 블럭 잡으시고 역시나 라인 L 눌러주시게 되면 선의 종류를 두 줄짜리로 선택할 수 있고요. 내가 선택한 곳에 아래쪽을 두 줄로 하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아래쪽만 그렇습니다 라고 선택하셔서
모양을 미리 확인하시고 설정하고 나와보시면 두 줄짜리로 제목 부분 구획이 나눠졌네요. 왼쪽에 있는 제목 부분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라인 L 눌러주시고 두 줄짜리로 만들 겁니다. 어디가요? 여기 오른쪽이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선 모양 만들어지죠. 제일 오른쪽 구석에 있는 친구 여기를요 라고 클릭했더니 아까 저희가 블록을 쪼로록 잡을 때는 까맣게 멍들었는데 그냥 하나의 칸은 블록이 안 잡히는군요. 클릭해서 위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시면 블록이 바로 잡히니까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라인 L, 대각선으로 선을 긋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오타가 없는지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를 기반으로 해서 차트를 만들도록 할게요. 노란색으로 색깔 칠해진 이 부분만 선택하셔서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차트를 만들 겁니다. 차트. 세로로 서 있는 막대형이니까 묶은 세로 막대. 데이터는 이미 입력을 했기 때문에 편집창은 닫도록 할게요. 표 위에 올라가 있는 친구는 질질질 끌고 아래쪽에 내리시게 되면 표 아래쪽으로 배치가 될 거고요. 크기가 거의 출력 형태에서는 비슷한데 우리 건 너무 짤막하죠? 그렇다면 너비를 조절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목을 만드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현재 지금 저희는 제목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 차트를 선택하고 나면 차트 도구로 활성화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차트의 종류가 아니라 구성을 추가하는 거죠. 차트의 구성 추가에 가셔서 제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다 넣으시면 되겠네요. 차트의 제목 만들어졌고요. 이름부터 찬찬히 바꿔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제목을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글꼴에 대해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둠에 진하게 12라고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채우기에 대해서 하향 테두리가 있고 그림자는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되어 있군요. 이 친구들에 대해선 글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차트의 속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체 속성이 이렇게 뜰 거고요. 채워주는 색깔이나 선의 색깔을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채워주는 건 흰색이고요. 테두리는 무슨 색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눈에 잘 보이려면 검정색이면 좋겠군요. 그림자가 있다라고 하니까 효과를 주시면 되겠죠.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이름 정확하게 찾으시게 되면 이렇게 제목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문제지를 여러분들과 나눠봐야 되기 때문에 요만큼의 공간을 차지하느라고 개체 속성을 열어놓게 되면 내 거 작업창이 너무 좁아지지만요. 여러분들은 창을 넓게 쓸 거니까 개체 속성 창이 그대로 열려져 있어도 불편하진 않으실 거예요. 저는 그때그때 껐다 켰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이외에 나머지는 글꼴이 도둠의 보통의 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글꼴 이 친구를 얘기하는 거죠. 정확하게 선택된 거 확인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글자의 모양을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 제목과 범례의 경우에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처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축에 대한 제목이 추가되어 있고요. 범례의 경우에는 테두리가 있군요. 우선 없는 거 집어넣는 거 차트를 선택하고 있으면 차트 도구가 있다고 했고요. 거기서 구성을 추가할 때는 차트의 구성 요소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축에 대한 제목을 넣을 겁니다. 세로로 서 있는 세로 제목을 선택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축 제목 역시 편집하시면 되겠죠. 개체에 대해서 글꼴이 아니라 그 이외의 속성들의 경우에는 제목의 속성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따로 뜰 거예요. 하나하나 눌러보시면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할 거고요. 상자에 대해서 글자가 가로로 있겠습니다. 범례에 대해서도 선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문제지와 똑같이 정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수식 편집기를 이용해서 수식을 만들어주는 친구입니다. 두 개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40점이라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하나당 20점이 될 텐데요. 애석하게도 수식 편집기 문제의 경우에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오타가 절대 나지 않도록 찬찬히 입력시켜주는 게 좋겠죠.
문제의 번호부터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괄호 1번 문제, 그리고 괄호 2번 문제. 저는 위아래로 좀 구분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수식을 넣을 거예요. 수식이라고 입력을 하시겠고요. 키보드에 있는 친구들은 바로 입력하시면 되는데 키보드에 없는 친구들은 수식 편집기에서 기호를 찾으시면 되겠죠. 분수를 넣을 거고요. X라고 하는 건 키보드에 있으니까 그대로 치시면 될 텐데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방향키를 이용해서 위치 조절 가능합니다. 루트의 경우에는 키보드에 없으니까 수식 편집기에서 또 기호를 찾으시면 되겠죠. 근호. 근호 안에다가 마이너스 표시를 넣는 게 아니라 근호 밖에다가 넣을 거니까 방향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근호 안인지 바깥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고 작업을 해주세요. 입력이 끝났으면 문단속을 잘 하고 나오시면 되겠죠. 넣기라고 하는 기호 뿅 찍으시게 되면 입력이 끝났습니다. 혹시라도 입력이 끝난 다음에 오타를 나중에 발견했다면 이 친구를 이라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 바로 수식 편집기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2번도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위치 정확하게 잘 잡으시고 수식을 입력하겠다. 오타나지 않도록 찬찬히 입력시켜 주시고 나오세요. 네 번째 문제는 도형을 제작하는 문제이고요. 여러분들께서 문제지를 받을 때는 흑백으로 받기 때문에 어떤 색깔로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색상이 지정되어 있다면 그 색깔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시사항이 없을 때는 색 없음을 제외하고는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결과물과 서로 다른 색깔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일 밑에 깔려있는 도형부터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살구색의 이 도형이 제일 밑에 깔려있는 것 같죠? 사각형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글씨가 안 들어있는 직사각형 클릭 드래그 하셔서 만들어 주실 거고요. 도형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 개체 속성이 뜰 거예요. 기본적으로 크기부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크기 60에 145라고 하는 것들 맞춰주시면 될 텐데요. 크기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는 그 크기가 바뀌면 안 되니까 고정을 시켜주시는 게 좋겠죠. 색상에 대해서는 어떤 색인지 알 수 없지만 면의 색깔은 일단 옅은 색으로 배경을 깔고 갈게요.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들어있는 글 상자, 가로 글 상자 클릭 드래그 하셔서 만들어 주시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크기와 색깔, 글꼴에 대해서도 맞춰주시면 되겠죠. 도형에 대해서는 테두리 더블 클릭하게 되면 개체 속성이 뜰 거예요. 기본부터 항상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130에 17 크기가 지정되어 있다면 고정을 시켜주시는 게 안전할 거고요. 선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모서리가 둥글둥글하니까 모퉁이를 반원으로 둥그렇게 깎아주라. 채우기는 색깔이 파랗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면의 색깔은 파랑이라고 이름 똑 떨어지는 색깔로 구하시면 되겠죠? 설정.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들 쪼로록 블럭 잡으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궁서에 22 크기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색깔은 하얗습니다. 그림의 경우에는 ITQ 안에 픽처 안에 로고 3번이라고 들어있을 거다라고 하는군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그림을 넣을 겁니다. 그림. 시험장에 가게 되면 문서 안에 ITQ 안에 픽처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로고 3번을 열기 해서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십자가가 쫓아다니면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시면 될 텐데요. 그 그림은 도형 밑에 깔리기 때문에 일단 바깥쪽에다 빼놨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크기가 있죠? 50에 40이라고 하는 크기, 그리고 효과도 회색조로 바꿔달라라고 했으니까 그림도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을 띄우도록 할게요. 50에 40이라고 크기를 맞춰줄 거고요. 그 크기는 변하지 마라. 크기 고정. 그런데 도형 밑에 깔려있던 거 기억하시죠? 도형보다는 좀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는 걸 글 앞으로라고 배치도 좀 바꿔주시는 게 좋겠네요. 그림에 대해서는 회색조로 바꿔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효과를 적용하시게 되면 만들어질 거고요. 이제는 도형 위로 올라앉은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세 번째 페이지에 어딘가로 도착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책갈피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째 페이지를 제작한 다음에 하이퍼링크를 걸도록 할게요. 도형을 마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글자가 안 들어있는 도형, 클릭 드래그해서 임의로 만들어 줄 거고요. 도형에 대해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개체 속성이 뜰 겁니다. 크기 55에 65라고 지시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선에 대해서는 완전히 둥글진 않죠. 살짝 둥글어요. 색상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채우기 색상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조금 더 짙은 색깔로 가보도록 하죠. 설정. 그려놓고 나서 순서가 다르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는 그 친구를 순서 나중에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그 순서를 맨 뒤로 보내다오, 맨 앞으로 보내다오 한 단계씩 앞으로 뒤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 맨 뒤에 깔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순서를 바꿔놓도록 하죠. 글맵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역시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글맵시를 넣을 겁니다. 글맵시의 경우에도 그 글꼴과 색깔, 크기 다 지정이 되어 있죠. 글꼴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모양에 대해서 선택이 가능한데 그 이외의 색깔이라든지 크기는 없네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오시면 됩니다. 육각형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글꼴도 도둠. 개체가 이렇게 아래로 깔렸을 때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 띄워주시고요. 기본부터 맞출게요. 크기가 50에 35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크기를 50, 35라고 고정을 시켜줄 거고요. 아래쪽으로 깔려있는 거 앞으로 나와주련이라고 글 앞으로 옮겨줬고요. 색깔을 채워보도록 할까요? 면의 색깔이 지금 현재 파랗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빨강입니다 라고 지정이 되어 있네요. 빨강이라는 이름 정확하게 똑 떨어지는 색깔로 정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확인되시죠? 아래쪽에 있는 도형들의 경우에는 하나를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고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도형에 대해서 지시사항 나와 있는 거 찬찬히 파악하셔서 누가 누구에 대한 지시사항인지 구분하셔야 되겠죠? 이 친구는 글자가 들어있는 거 그리고 이 친구는 글자가 안 들어있는 거를 설명하는 거로군요. 밑에 깔려있는 건 글자가 안 들어있는 친구니까 19에 5짜리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역시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글자가 안 들어있는 사각형 클릭 드래그 하셔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 친구에 대해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개체 속성 뜰 거예요. 항상 기본부터 보십시오. 19에 5 크기는 고정시킬 겁니다. 선은 모서리를 살짝 둥글게 해줄 거고요. 색깔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은 없지만 서로 달라 보이니까 색상을 적용을 해서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이번엔 글씨가 들어있는 사각형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가로 글 상자 클릭 드래그 하셔서 만들어 줄 거고요. 그 상자에 대해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개체 속성이 뜰 거예요. 기본부터 항상 보시라고 했습니다. 12에 12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가 어떤 크기인지 무슨 글꼴인지 지시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 친구에 대해서는 글씨를 아직 입력하지는 않고 없는 상태에서 글꼴만 맞춰놓고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있는 상태에서 복사를 하시게 되면 일일이 지워줘야 되니까 번거롭습니다. 글꼴은 궁서에 크기는 20 가운데 정렬이라고 되어 있네요. 커서가 가운데서 커다랗게 깜빡깜빡 하는 거 확인되시죠? 그 상자 하나를 옆에다 더 만들 거고요. 그 상자를 이용할 때 선의 종류 그리고 면의 색깔 지정이 되어 있군요. 안쪽에 있는 글꼴도 지시사항대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 띄울 거고요. 기본부터 보겠습니다. 크기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선으로 넘어가죠. 선의 종류를 파선이라고 바꿀 겁니다. 면의 색깔 채우기는 채우기 없음이라고 작성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맞춰주시게 되면 상자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요. 안쪽에 커서 글자의 모양 굴림의 18 가운데라고 했으니까 맞춰주시면 되겠죠. 개체들 이만큼 세 친구를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될 텐데요. 여러 개를 동시에 복사할 때는 왼손의 도움을 받습니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요거랑 저거랑요 라고 동시에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편집이라고 하는 메뉴에 보시게 되면 개체를 한꺼번에 선택하겠다 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개체 선택이라고 선택하셔서 이만큼이라고 들어가시게 되면 요만큼만 선택이 될 텐데
커다란 친구, 요 노랑 바탕도 같이 선택된 것 같죠? 뺄 때도 역시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쉬프트로 얘는 뺄 거예요 라고 콩 찍게 되면 노랑이는 없어지고 오롯이 요 세 개만 선택된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왼손의 도움 여전히 받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도형을 갖다 대시면 더하기 단추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복사, 클릭 드래그 하셔서 복사. 데이터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 선택이 계속 눌러져 있는 상태라면 이렇게 개체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단추가 뜨니까요. 얘를 해제시켜 주시든지 왼쪽 꼭대기에 있는 키보드 ESC 눌러주시게 되면 개체 선택이 해제됩니다. 색상들을 서로 다르게 적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 친구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더블 클릭, 색상은 다른 색깔로.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에서는 번호는 없고요. 데이터를 쭈루룩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목부터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머릿말은 머릿말 기능을 따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핑할게요. 데이터 입력이 끝났습니다. 위쪽에 있는 지시사항부터 하나하나 맞춰보도록 할까요? 머릿말부터 제작을 해보도록 하죠. 본문의 제일 첫 번째 위치에다가 커서를 두고요. 쪽 전체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건 쪽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머릿말을 만들도록 할 거예요. 위쪽에다 만들겠습니다. 특별한 모양은 없어요. 지시사항에 있는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죠. 굴림의 10입니다. 설정이 끝났으면 머릿말 꼬릿말이라고 열려져 있는 메뉴 중에서 닫고 나오시면 되겠죠. 닫기. 혹시라도 입력이 끝난 다음에 오타가 있었다 라고 한다면 이 친구를 더블 클릭이라고 하게 되면 다시 머릿말 꼬릿말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제목도 맞추도록 할까요? 굴림의 18. 책갈피를 요 위치에다가 넣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는 이라고 위치 잡으시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책갈피를 넣을 겁니다. 책갈피의 이름은 과학기술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죠. 넣기. 덧말도 마저 넣도록 할게요. 제목 위쪽에 조그맣게 얹어져 있는 친구들을 덧말이라고 합니다. 쪼로록 블럭을 잡으시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덧말을 넣을 거예요. 덧말 넣기. 위쪽에다가 얹을 거다라고 위치 제대로 되어 있죠. 넣기에서 마무리 지어주게 되면 제목이 끝났는데요. 저희가 네 번째 도형 문제를 풀면서 요 그림은 하이퍼링크를 걸겠다. 요 세 번째에 있는 책갈피에다가 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었었죠. 잊지 마시고 그림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링크를 걸겠습니다. 하이퍼링크. 누구랑 열겠습니까? 우리 문서에 있는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책갈피에다가 걸겠습니다. 라고 넣기 하시게 되면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어요. 이 친구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뿅 찍으시게 되면 이렇게 책갈피 걸려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문단의 첫 글자 장식 가볼까요? 문단이라고 했으니까 블럭 잡지 않아요. 블럭을 잡으시게 되면 글자의 크기가 커지는 거고요. 키가 위로 자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키가 아래쪽으로 자라고 있죠. 문단의 첫 글자 장식은 블럭 잡지 않는다. 여기라고 위치만 입력할 거고요. 서식 메뉴에 가시게 되면 거기에서 문단의 첫 글자 장식이 있을 거예요.
뿅 찍고 대화창 뜨면 두 줄만큼 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글꼴은 궁서고요. 색깔은 노랗습니다. 라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데이터를 입력하시게 되면 항상 두 개의 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입력을 하시면서 한자를 바꿔주셔도 되고요. 나중에라도 지금처럼 블럭을 잡아서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키보드의 한자키 누르셔서 문제와 똑같은 한자를 한글과 한자 나란히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입력 형식 잡아주시면 돼요. 그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역시 입력이고요. 그림을 넣을 겁니다. 그림.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 안에 픽처가 들어있었죠. 그림 4번을 가져오세요 라고 했는데 결과물을 보아하니 이렇게 산 그림 하나만 필요하네요. 일단 6개가 들어있는 모든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잘라주시면 되겠네요.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도구가 떠 있을 거고요. 자르기가 있을 겁니다. 자르기라고 하셔서 원하는 부분까지만 요 깜장색이 칼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깜장색의 칼날을 요만큼만이라고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그림의 크기도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40에 40짜리 왼쪽 바깥쪽에 여백이 있습니다. 2mm라고 되어 있네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개체 속성이 뜰 거고요. 기본부터 항상 봅니다. 거기에서 40에 40이라고 크기를 고정시켜 놓을 거고요. 들어온 김에 여백도 좀 볼까요? 왼쪽에 2mm만큼 여백을 줄 거예요. 라고 설정하시게 되면 크기가 이렇게 커진 거 보이시죠?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 각각의 페이지에다가 어려운 단어를 설명해 놓는 걸 각주라고 합니다. 도전과제라고 하는 친구를 클릭하셔서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각각의 페이지에 주석을 달겠다, 각주, 아래쪽에 설명글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주에 대해서 번호 모양이 제시되어 있는 것과 다르군요. 그렇다면 각주에 대해서 각주의 모양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각주 미주의 모양이라고 선택하셔서 동글라미 ABCD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각주의 구분선은 5cm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값이 5cm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대로 닫고 나오겠습니다. 아래쪽에 문단 번호 기능을 이용하는 곳에 특수기호가 있군요. 특수기호의 경우에는 여기요라고 위치 잡으시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기호를 넣을 겁니다. 문자표라고 하는 글자와 당구장 표시 둘 다 문자표인데요. 문자표라는 글자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문자표라고 하는 글자를 누르시게 되면 새롭게 내가 원하는 기호를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입력된 거 보이시죠? 아래쪽에도 똑같은 기호가 필요하죠? 여기에선 당구장 표시를 이용해 볼게요. 조금 전에 만들었던 아이, 똑같은 아이를 사용할 때는 바로 당구장 표시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글자의 모양 맞춰주십시오. 이만큼이라고 블록 잡을 거고요. 글꼴은 도둠에 18. 글자 부분만 따로 잡으셔서 글자의 색깔은 하얗고 음영의 색깔은 파랗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음영의 색깔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글자의 더 다양한 모양을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색깔은 하양입니다. 음영의 색깔은 파랑이에요. 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 적용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따로 정리가 되죠. 아래쪽에 는 글자의 모양도 같은 얘기니까 똑같이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도둠의 크기는 18. 글자 부분만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임도 여기서 바로 가능하죠. 바로바로 적용이 가능한 친구들은 서식 메뉴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 텐데요. 없을 경우에는 따로 블럭을 잡으셔서 요만큼은 이라고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을 따로 수정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글꼴, 크기, 색깔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강조점을 찍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건 기본에서는 할 수 없는 내용이군요. 확장이라는 곳에 가셔서 강조점을 어떤 모양으로 찍어줄지 선택을 하시면 미리 보기에서 보여집니다. 설정.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의 모양 가셔서 강조점은 어떤 모양 선택하시면 적용되는 거 보이시죠? 문단 번호 기능을 이용해서 번호를 넣는 부분은 번호들을 따로 넣지 않았어요. 데이터들만 입력했습니다. 이만큼이라고 블럭을 잡아줬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문단에 번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A, B, 1, 2라고 되어 있는 거 가장 비슷한 친구는 얘군요. 얘를 2라고 선택했고요. 거기에서 안에 들어있는 수준에 대한 설정은 좀 달리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사용자가 직접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꺽쇠 1이라고 하는 건 1수준을 얘기하는 거고요. 뒤쪽에 점 찍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모양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데 그 위치가 20포인트만큼 오른쪽 정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걸 추가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번호의 위치는 20포인트만큼 정렬은 오른쪽에다 할 테야 라고 했더니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 수준에 대해서도 라고 선택했고요. 꺽쇠 2라고 하는 건 이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뒤쪽에 점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뒤에 점이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거에 대해서도 번호가 1, 2, 3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는 지금 불만이 없고요. 안쪽으로 이 수준은 30만큼 들어가요. 오른쪽 정렬이라고 했으니까 번호의 위치만 30이라고 정렬은 오른쪽이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더 안쪽으로 들어갔네요. 1수준, 2수준에 대한 지시만 나와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두 다 1수준으로 정리가 됐는데 1수준 밑에 있는 두 개는 요만큼 서식에 가시게 되면 여기를 수준을 높여주겠다, 낮춰주겠다 보이시죠? 이 수준으로 낮춰주겠습니다. 한 수준 감소. 아래쪽에 있는 두 개의 항목도 한 수준 감소. A12, B12라고 번호가 자동으로 붙었네요. 이만큼에 대해서 줄 간격도 조금 더 넓게 해주세요 라고 180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줄 간격이 160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180짜리로 바꿔주시게 되면 폭이 좀 넓어질 거예요. 표에 대해서도 하나하나의 지시가 되어 있으시죠? 글꼴과 크기, 위치, 색상 지시된 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아래의 폭이 좀 좁아 보여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가라 화살표 한번 눌러주시면 높이가 높아지는 거 보이시죠? 원하는 만큼 높이를 조절을 해주세요. 색깔에 대해서는 영문자 C 누르시게 되면 바로 색상 편집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라데이션 시작하는 색깔은 흰색, 끝나는 색깔은 노란색. 유형에 대해서는 가로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색깔 들어가 있는 게 확인되시죠? 선의 모양도 마무리 지어주세요. 요만큼 선의 모양을 라인 L. 왼쪽과 오른쪽은 선이 없습니다. 없음 왼쪽, 오른쪽. 설정하고 나오면 선이 없어진 거 확인되시죠? 아래쪽에 글자도 지시사항대로 쭉 맞춰주시면 됩니다. 장평에 대해서는 따로 나와 있는 서식이 없기 때문에 고를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글자의 모양 가시게 되면 장평에 대한 얘기도 따로 수정이 가능하죠. 좀 더 펑퍼짐했으면 좋겠나 봅니다. 105. 마지막으로 쪽 번호를 새기도록 할게요. 맨 끝자락에다 커서를 둘 거고요. 문서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 쪽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면 됩니다. 쪽 번호 매기기. 오른쪽 구석에다가 놓을 거예요. 번호의 모양은 ABCD. 줄표는 안 넣겠습니다. 넣기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C라는 번호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될 텐데요. 번호를 5번으로 시작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A, B, C, D, E. E가 5번째인 거죠. 자, 5번으로 시작해 볼까요? 새 번호로 시작할 겁니다. 라고 클릭하셔서 몇 번으로요? 5번으로요. 라고 설정하시게 되면 이렇게 2라고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빠뜨린 게 없는지 쭉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번호가 이렇게 앞쪽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쪽 번호는 앞쪽에 있는 건 사실 상관은 없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혹시라도 눈에 거슬린다면 현재 쪽 감추기라고 하셔서 쪽 번호를 감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하면 보이던 번호가 안 보이기도 해요. 있어도 점수랑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여기까지 2022년 7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